안녕하십니까. 허참의 덕후 엔조이 허참입니다. 지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야, 정말 지은 씨, 네. 이 여름만 되면 말이죠. 아주 그냥 이 무더위 속에서 숨이 탁탁 막히고 정말 그렇지 않아요? 예, 더위에 습기에 네. 이럴 때면은 제일 먼저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초록빛 자연 아닙니까? 맞아요. 드넓은 자연. 그래서 저희가 화면으로라도 네. 초록초록한 기운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아, 예. 이곳을 찾았습니다. 이곳이요. 어딘데? 아시면서 알면서. 바로 이곳은요. 네. 34만 평의 정원을 내 집 앞 마당처럼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순천만 국가정원입니다. 대단한 곳을 저희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예. 모실 분이요. 예. 순천만 국가정원 조성의 네. 1등 공신이라고 하거든요. 일등 바로 공신? 정정수 감독님입니다. 예. 모셔볼게요. 어서 박수로 맞아주세요. 어서 오시죠. 200여 편의 드라마와 광고의 배경이 된 벽초지 수목원부터 세계 조경가 대회 최우수상을 수상한 조심원, 제1호 국가정원의 타이틀에 빛나는 순천만 국가정원까지 모두가 화가 출신 조경가 정정수 감독의 작품입니다. 강남 최고의 입시미술 강사에서 땅 위에 그림을 그리는 예술 조경가로 믿기지 않는 인생 역경의 소유자 정정수 감독의 삶, 그리고 자연 이야기,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함께한 그와의 만남 속으로 지금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네, 정규수 감독님, 이 순천만 총감독직을 역임하셨다는 게 맞습니까? 아, 네, 그 맞는 말씀입니다만은 정확하게는 예술 총감독이었죠. 아, 예술 총감독. 네네. 어떤 일을 하는 좀 더, 건가요? 순천만이 그 처음에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좀 더 그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어떤 그 노력의 일환이라고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예술적인 아, 네네. 그 모든 과정에 다 관여를 하시고 아, 네, 구상을 그렇습니다. 하시고 아니 근데 어떤 계기로 예술 총감독을 맡게 되신 거예요? 그 공교롭게도 그 계기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력서를 낸 것도 아니고 누가 추천을 해줬는지조차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네.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예. 한번 그 시에서 만나자고. 그래서 이제 시에서 한번 만났습니다. 만나고는 관계자들하고 일본의 그 정원을 좀 이렇게 보러 같이 일주일 동안 갔다 오고 그러고선 같이 일을 좀 해줘라는 그 의뢰를 받게 됐죠. 네, 네, 네. 총 34만 평으로 알고 있는데요. 몇 개의 정원이 지금 조성이 되어 있습니까? 정원은 그 동천이라고 하는 그 개울이 있는데요. 그 개울을 서쪽으로 해서는 습지센터가 네. 있고 그리고 동쪽으로는 지금 그 우리가 있는 그 이 커다란 정원이 있는 것이죠. 이 속에는 그 각 국가별 정원으로 나누어져 있고 어떤 회사라든가 아니면 도시가 참여하기 위해서 한 200평씩, 300평씩 이렇게 그 조성한 정원들이 또 있습니다. 총 몇 개국의, 세계 몇 개국의 정원이 있습니까? 몇 개국 수를 제가 지금 잊어버렸는데. 네. 그래서 지금 그때 당시에는 11개국이 같이 참여하는 걸로 하고, 같이 각 국가별로 연결을 계속 하고 있었던 중이었었죠. 그렇게 정원을 조성하다 보면은 식물도 엄청나게 많을 텐데, 네. 그걸 어떻게 다 조달하게 됩니까? 어느 비용을 지불해서 구입하거나 이러기도 합니다만은요. 상당히 많은 부분이 봉사하듯이 네. 아니면 기증하듯이 네. 그렇게 되어진 것들이 더 많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이 정원을 둘러보게 되면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정원수 네. 라고 하는 것보다는 일반적인 나무들이 더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나무들로 많이 채워져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은 더 좋겠습니다. 꼭 구태여 정원수가 아니래도 네네. 예,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네. 그런 나무들을 갖다가 정원에다가 네, 심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게 또 그렇습니다. 조화롭게 다 이루어지네요. 예,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뭐 감사하죠. 몇 그루 정도라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식물이? 그 식나무라든가 그 나무가 아닌 그 풀들로 꽃, 네, 다양한 종류. 예, 꽃들로 해서 한 수십만 본 정도 이상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만큼이라고 가늠하기는 어렵고요. 네. 네. 그 박람회가 끝나고
지금은 이제 그 국가정원 1호로 만들어져 있으면서 관리가 더 잘 되고 더 많은 꽃들을 심고 있기 때문에 그 수를 이렇게 가늠하기는 쉽지 않은 만큼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아니 34만 평의 땅에 식물, 뭐 나무를 다 심으려면 뭐 참여 인원도 그렇고요. 기간도 굉장히 오래 걸렸을 것 같거든요. 어느 정도 걸렸나요? 실질적으로 제가 참여한 것만은 1년이 좀 넘었고요. 그 이전부터 순천시에서 각종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조성하는 것은 한 2년 정도가 그 나무를 심고 하면서 조성이 되어졌다고 보면은 작년 9월에 여기 순천만 정원 박람회장이 국가 정원 1호로 발표가 되어져 가지고 좀 더 그 아름다움을 유지하게 하기 위한 좋은 일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각 지역마다 어떤 식물원들이 다 있더라고요. 많이 맞아요. 들린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장려를 적극적으로 하면서 권장을 하는 지금 주의소를 하고 있는. 그런 것이 이제 그 법적으로 작년에 만들어졌어요. 근데 국가 지정 1호라는 것은 여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만큼 책임감도 굉장히 들었을 것 같고요. 힘든 부분도 많으셨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힘든 문제는 뭐 아무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어떤 일을 해나갈 적에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의견이 대립되어지는 어떤 그런 상황이 제일 많이 힘든 것 같기도 합니다. 그 마라톤 대회를 하는데 네. 마라톤 잘하시는 그 황영조 씨를 데려다 놓고 마라톤을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지시를 하는 거는 참 올바르지 않은 것 같죠. 네, 그렇죠. 뭐 그런 예도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예. 자, 그러면은 이트협에서 한번 우리가 정준석 감독님하고 네. 같이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할까요? 공원을 좀 둘러볼까요? 네네. 네, 함께 저희가 둘러보고 나서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정원 투어 시작하겠습니다. 네. 갑니다. 34만 평의 땅 위에 무려 400여만 본의 식물이 자라고 있는 순천만 국가정원. 2013년 국제정원 박람회를 기점으로 이곳을 찾은 방문객만 1,000만 명. 순식간에 순천만은 한국의 힐링 명소가 됐다. 엄청난 규모의 자연이 선사하는 경이로움. 그 뒤에 숨겨진 정원에 얽힌 이야기들을 정정수 감독에게 들어보기로 여기 했다. 바위들이 엄청 많네요. 네, 작업을 할 때 당시에 순천하고 목포 쪽에 고속도로 공사를 하는데 네. 그때 그 공사장에서 나온 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체적으로 돌이 깨어지거나 그렇지 않고 원석 자체로 요 형태로 흙 속에 묻혀 있다가 나오니까 깨진 어떤 그 부분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좋은 돌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때에 자칫 잘못하면은 버려질 수도 있었던 거를 이렇게 좀 아름다운 그 락가든 바위 정원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하마터 이 보물이 그냥 땅속에 파묻혀 있어서 그러니까요. 네네. 저 나무는 여기에 박람회장을 조성할 적에 주변에 영남이라든가 호남이라든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것을 이렇게 내주고 오랫동안 아꼈던 나무인데도 불구하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저 나무를 봐주기를 위한 어떤 그런 마음에서 여기까지 아주 멀리 자리를 옮겨오게 된 그런 그 귀중한 그리고 사연이 깊은 나무입니다. 기증된 나무였군요. 저 말고도 꽤 많이 있습니다. 시작하려고 딱 정원 시작하려고 할 때 많은 분들이 네네, 그렇죠. 드디어 만나게 되는 세계 정원에선 중국판 로미오와 줄리엣 이야기를 엿볼 수 있는 웅장한 규모의 중국 정원과 유럽의 꽃밭이라 불리는 아름다운 네덜란드 정원, 그리고 고급 리조트 분위기를 물씬 풍기는 태국 정원은 물론 우리 눈에 익숙한 한국의 옛 정원까지 무려 11개국에 이르는 각기 다른 정원의 매력을 경험해 볼 수 있다. 한마디로 비행기 탑승 없이 세계 여행을 하게 되는 셈. 정신없이 정원 사이를 걷다 보면 몸도 마음도 지치게 마련. 그럴 때 쉬어가기 딱 좋은 곳이 나구송거리다. 이 나무 진짜 크고 멋있거든요. 나구송이라고 하나요? 네, 맞습니다. 어떤 나무인가요? 지금 우리가 이런 걸 봤을 적에는 상록수 같이 소나무 맞아요. 같이 낙엽이 안 떨어질 것 같은데 가을이 되면은 단풍이 이쁘게 들면서 낙엽이 다 떨어지는 거죠. 가을에 네네. 떨어지는구나. 순천만 정원의 랜드마크로 불리는 꿈의 다리. 와. 여기 꿈의 다리 네, 보세요.
엄청나잖아요. 이게 꿈의 다리에 쓰여질 너희들의 작품이다. 이렇게 말하고. 말하는 모양이죠. 그죠. 아, 여기 이 종소리도 있고, 아, 선풍기를 설치해서. 동요도 참 오랜만에 듣네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이곳을 장식하고 있는 건 세계 16개국 14만여 명의 어린이들이 그려 보내준 작품들이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만들어낸 꿈 같은 그림들은 값비싼 명화 그 이상의 감동을 선사한다. 그림을 보면서 애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약간 동심으로 돌아간 느낌이었고 되게 순수한 걸 오랜만에 느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어요. 꿈의 다리를 건너 서문을 향해 가다 보면 마주치게 되는 곳, 수중식물과 야생조류들의 천국 인공습지. 밑에 찍어야 돼. 자연을 그저 보고 즐기는 대상으로 여기는 데서 벗어나 자연과 더불어 사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조성된 곳이다. 저희가 지금 와 있는 곳이 순천만 습지센터라는 곳인데요. 이 순천만 정원이 정원으로서의 기능도 있지만 순천만의 그 습지로서의 정화 기능을 하기 위해서 또 존재한다고 들었거든요. 이것을 조성하게 된 것은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 습지센터에서부터 저 아까 보아졌던 그런 그 호수, 네. 그곳이 순천만과 순천시를 이렇게 가로막아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도시가 더 이상 그 갈대숲으로 이전하지 못하게끔 하는 그 일을 했다는 게 가장 큰 일인 것 같아요. 지금 그 람사르 협회에 습지로 등록이 되어져 있어서 보존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도 하죠. 좀 자연스럽다 예. 이런 느낌들이 이렇게 느껴질 수 있게끔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 습지는 보호할 가치가 네. 있고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자연에 사람의 조심스러운 손길이 한데 어우러져 빚어진 작품 순천만 국가정원. 올여름 나와 자연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그 순수한 매력을 경험해보는 건 어떨까? 이게 원래 저 정재수 감독님께서는 화가 출신이시라면서요. 네, 서양화를 했죠. 어허.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서양화를 하는 그림 그리는 사람이 어떻게 조경을 하느냐 이제 이런 네. 그 질문을 그러게요. 많이 받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대답을 해드리는데요. 땅에다가 그림 그리는 거기 때문에 저 화폭에 그리는 거나 뭐 별로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예. 이 디자인을 직접, 그럼 전부 다 이렇게 여기에는 뭐 어디 새를 놓고 여기에는 어떤 나라의 정원을 조성시켜야겠다. 네, 그렇습니다. 아니, 오늘 화가이시면 지금도 활동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 지금도 개인전을 한다거나 그 친구들하고 그룹전을 한다든가 하는 곳에 작품을 출품하고 있죠. 근데 나무에 관해서라든가 식물에 관해서라든가 별도 공부를 하셨습니까? 그런 것이 별도 공부라고 하는 것보다도 애정인 것 같아요.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이 차츰 알아져 가는 거. 사실은 그 나무라든가 꽃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지는 그 자기다움, 아름다운 건 자기다운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그 자기다우게 자리를 잡으면 좋기 때문에 식물들의 성격이라든가 아니면 그것이 가지는 꽃의 색깔, 꽃의 그 크기, 피는 계절 이런 것들에 깊이 그 애정 어린 관심을 갖고 있지 않으면은 이렇게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야, 하나의 그 화폭에 담는 과정입니다, 이게 다. 그러니까요. 네. 처음부터 조경만 공부하셨을 것 같은데 굉장히 네. 또 독특한 이력이 있으세요. 입시 전문 강사로도 네. 활동을 하셨다고 이제 미대를 보내기 위해서 30명 네, 정도 네. 과외를 하면요. 27명 정도가 인류대학에 진학을 할 정도로 어떤 비법이 있었던 건가요? 그림을 그려주는 것이 아니라 안 그려줘요, 저는. 근데 많은 그 미술 선생님들이 그림을 그려주는 걸로 가르쳐 주죠. 네. 안 그려준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그 학생이 그림을 틀리게 그렸을 적에 왜 이것을 틀리게 그렸는지가 눈에 보이죠. 그럼 그 왜라고 하는 거를 고쳐줘요. 그러면 그림은 그 당사자가 고치죠.
그러면 빨리 잘 그리게 돼요. 뭐 일주일이라 그러면은 일주일 내내 그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틀만 해도 남한테 뒤지지 않는 만큼이 되니까 나머지 시간에는 학과 공부를 하지 말라 그래도 성취감이 있으니까 하죠. 예. 그렇게 되어지면은 잘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뭐 강남의 학부모들이 굉장히 열렬한 표현이고 열광적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표현까지도 있더군요. 이제 그 수입도 상당히 좋았겠어요. 강남의 또 그런 말 학부모님들이 하실 적에는 조금만 말씀하세요. 근교에 이렇게 조금만 시골집도 하나 이렇게 준비할 만큼은 이렇게 뭐 했었습니다만 결국은 전부 이렇게 나중에 다 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런데 갑자기. 지리산으로 왜 지리산으로 이사를 가셨냐? 그건 궁금하군요. 네, 아까 이야기 드릴 적에 학생들을 지도할 적에는 그 학생들의 그 그림이 잘못되어진 걸 고쳐주기보다는 그 안에 있는 걸 쪽집게 같이 이렇게 뽑아내는 네. 그래서 그걸 교정해 주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이들에 대한 교육, 저희 아이들에 대한 교육도 교육이라고 하면 이렇게 넣어주는 게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꺼내주는 게 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걸 꺼내주면 얼마큼 늘어날지 모르는 그렇게 광범위하게 지식을 갖출 수 있는데 지식을 넣어주면 그 넣어준 틀이 늘어나기는 하죠. 그러나 그 광범위하게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죠. 예. 그래서 학교 교육을 받기보다는 자연만한 스승은 없지 않느냐. 예. 그래서 자연한테 맡기기 위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시골로 간 거죠. 아이들 모든 가족들이 다 같이 그렇죠. 모든 가족이 다 같이 간 거죠. 무려 큰아드님이 그 6살 때 목성의 그 질량을 구했다. 6살 때요? 예, 그 IQ가 목성이요? 우리 따라가지도 못할 IQ인데 예, 저도 영재였던 건가요? 저도 못 따라가. 영재죠. 어느 정도 IQ가 됐던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제 그 교육개발원에 의뢰해서 IQ 검사를 해봤어요. 그 측정이 안 되는 걸로. 측정 불가. 네. 그 천재 아들을 가진 아버지로서의 그 기분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쁘죠. 기쁩니다만은 많이 부담스럽고 뒷바라지 해준다기보다는 좀 더 그 정상적인 정서를 가지고 자라는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쪽에 바람이 더 컸죠. 그 지리산에서의 공부는 어떻게 가르쳤어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홈스쿨링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합니다만 네. 그 지식에 대한 것을 제가 가르친다고 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예. 스스로 하는 것에 도움을 준 것밖에는 없죠. 노력하고 싶은 관심을 보이는 곳에 좀 관계되어지는 책을 준비해 준다든가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었죠. 대부분 스스로 알아서 공부를 하는 스타일이었나요? 그렇죠. 알아서 하는 거죠. 아니 그러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검정고시를 봐서 이제 공부를 스스로 해서 학교 대학교를 진학을 하게 된 건가요? 그렇죠. 검정고시를 받죠, 아이들 전부. 그리고 대학은 가야 되니까. 예. 대학까지도 그냥 안 가면서 자연에 묻혀 있을 수는 없으니까. 예. 독학으로 대학은 다. 그렇게 간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하기야 참 IQ 측정 불가가 나오면은 그 어디서 일반 학교에서 누가 어떻게 지도할 수 있겠습니까? 감당이 안될수 감당이 있죠. 안 되죠. 내버려 두는 것이 가장 좋은데, 그걸 어떻게 해주려고 하는 게 문제가 되겠죠. 잘못하면 이제 틀이 바뀌어버리면 네네. 거기서 그렇습니다. 이겨내지 못하고 뛰쳐나오게 되는 거 맞아요. 아니겠어요? 아이들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이렇게 감춰주고 싶어요. 아이들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에. 네네네. 그래서 자랑은 하고 싶은데 감추고 싶고 그런 그 마음 아시겠죠? 아, 예.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 아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근데 뭐 아이들 교육 때문에 지리산을 가신 것도 있지만 감독님 자체도 거기서 너무 많은 걸 자연도 더 가깝게 느끼시고 배우신 것들도 많으실 네네,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갔다고 지리산 쪽으로 갔다고 하기보다는 걔네들이 나를 그쪽으로 인도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준 거 아니겠어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지리산이 저 조경의 스승이라고 생각을 해요. 산이 스승이다. 네, 근데 그 지리산이 저를 받아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곳에서 있다 보면은 시간이 많이 남고, 그러다 보니까
산에 오를 때도 있고 그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다 보니까 한 2년쯤 됐을 때예요. 입산 금지를 써놓은 데든가 산 입구에 혹은 자연보호 이런 걸 써놓는데 자연보호를 써놓은 걸 보고 갑자기 화가 좀 나는 그런 게 생겼어요. 근데 그 왜 그러냐면은 그 전까지는 자연보호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네. 아, 이거 자연보호를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보호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 중심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자연을 보호한다든가 사실은 자연이 사람 보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감히 사람이. 네, 감히 그러니까 자연을. 뭐 어디다 대고 네. 뭐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어허. 그래서 이 자연에 대한 경외심을 내가 갖기 시작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그 자연에 대한 믿음, 그 종교처럼 그렇게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럼 거기에서 집에서 생활하시면서 조경 일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정원이래. 네, 정원을 가꾸시면서 어마어마하게 왠지 잘 가꿔 놓으셨을 것 같아요, 그 집을. 그래서 그 정원이라고 할까요? 이제 정원에 꽃씨도 받아다가 심고 조성을 했는데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사진도 찍고 네. 그 소문이 많이 나게 됐죠. 담 없는 집, 예. 뭐 정원. 네네. 그래서 꽤 아름답다는 평가를 받고 유명한 잡지에서도 특집을 다루고 뭐 그러면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정원과 이렇게 만나는 일들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정정수 감독님이라는 이름을 알리게 된 계기가 벽초지 수목원을 네네, 또 이제 그렇습니다. 조경 감독을 하시면서 네네. 유명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곳은 어떤 곳인가요? 그 경기도 파주 지역에 있는 그 3만 한 5천 평 되는 곳인데요. 그곳이 제가 그 조그만 집, 우리 집 정원을 하고는 처음으로 만든 3만 평이었지만은 그러니까 그 뭐 한 1호 되는 그림과 100호 되는 그림은 같은 것 같아요.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도 또 이 30만 평 되는 이 정원도 같은 거죠. 3만에서 30으로 이렇게 점점.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그 벽조지 수목원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것은 뭐냐면은 설계 도면 없이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계 도면을 저는 그 드로잉으로 해서 부분 큰 건 큰 것대로 그거를 전해줘서 같이 의사소통을 하고 하죠. 예. 화가시니까. 네, 그렇죠. 그 큰 장점이죠. 네. 원래 골재 채취하던 것 아닙니까? 거기가?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호수는 2,000평인데요. 그 2,000평 자체가 아주 한 50여 년 전에 군정 시절에 군인들이 골재 채취를 해가고 요즘 같으면 원상복귀 안 해놓으면 큰일 납니다만 큰일나죠. 네. 그때의 원상복귀 해놓지 않은 것이 물이 차서 네. 습지처럼 만들어진 것을 그렇게 잘 이용을 하셨어요. 네네 조성해 놓은 것이죠. 예. 벽초지를 구상하실 때 뭔가 딱 중점을 두고 구상한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부분이었나요? 조경을 하면은 일본이 가지고 있는 정원 스타일이 있고 중국이 가진 정원 스타일이 있고 근데 우리나라 스타일이 꼭 이렇게 정해져서 이야기할 수 없는 아주 그 심도 있는 멋진 곳이거든요. 그러한 그 우리 정원의 느낌을 좀 깊게 살리고 싶었고 대중들이 많이 핀 꽃을 보고 확 마음을 쏠리듯이 네. 네. 아주 우리나라 정원에 조용한 것보다는 아주 꽉 찬 꽃이 입장과 동시에 볼 수 있는 그런 장소 이렇게 두 개 장소가 이제 공존하게끔 하는 어떤 그런 것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죠. 그 다음 작품이 이제 초심원이죠. 네. 그걸 어떻게 맡으셨어요? 지금은 그 아파트 단지 내에 수공간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폭포라든가 분수라든가. 맞아요. 그런데 그 분수 형태들이 보면은 겨울이 되면 없앨 수도 없고 사용할 수도 없고 뭔가 없었으면 좋겠는 그런 모습으로 변해버립니다. 네. 그래서 그 겨울이든 봄이든 여름이든 좋은 모습을 가진 어떤 수공간 그것을 추구하는 그 건설 회사 소장이 있었죠. 그 절벽의 그 낙차가 크고 높았던 그곳이었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돌을 쌓아놓는 거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맞아요.
그래서 이곳에서는 좀 더 다른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서 제가 가게 됐는데요. 현장에서 스케치 석장을 바로 한 10분 동안 스케치 석장해주고 그럼 계약합시다. 그래가지고 바로 그러니까 계약이 돼서 그 일을 했던 거죠. 현장에서 스케치한 것을 보여주고 계약이 됩니까? 그게 가능한가요? 현장을 보면은 바로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그래서 그 순간에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것을. 네, 여기를 예.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네. 이제 상도 받으셨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상이었나요? IFLA라고 하는 세계 조경가 대회가 있어요. 네. 그건 그 세계 각국으로 돌아다니면서 해마다 그 행사를 갔는데요. 2008년도 세계 조경가 대회에서 이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비 오는 거리를 걸었어 너와 걷던 그 길을 눈에 어리는 지난 얘기는 네. 아유, 저희가 또 이렇게 비가 오는 관계로 네. 조금 자리를 이동했습니다. 네. 근데 운치 있고 더 좋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어떠신가요, 감독님? 그러면요, 보통은 아주 날씨 좋을 때만 사진을 찍게 되는데 네. 아주 그 은은한 느낌이 훨씬 더 맞아요. 두 분한테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규수 감독님께서 자꾸 저희를 인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아이, 좋은 별 것을 말씀이라. 찾아서. 아이, 별 말씀이라. 그 초심원으로 이제 상을 받으셨던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점에 점수를 그렇게 많이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그 자연의 환경하고 이렇게 이어지는 네. 이렇게 그 경계가 만들어지기보다는 이렇게 그 이어지는 느낌으로 이제 그 조경이 되어지지 않았겠나 싶은데요.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는데 그렇게 이어진 것처럼 만드는 거죠. 예. 자연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조경을 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단지에 조경을 하기 위해서는 전부 이렇게 흙을 걷어내거든요. 예. 그래서 아무것도 없던 상황에서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죠. 그럼 설계도 같은 것도 그리시면서 그때 다 제출을 하고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꾸미셨던 건가요?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네네. 스케치 석장을 그러니까요. 주고 그걸로 계약을 맺고 그것과 관련되어진 부수적인 스케치를 가지고 도면은 없이 그렇게 만들어진 그게 겁니다. 도면 없이 그게 그러니까요. 가능합니까? 머리는 모두에 이제 다 들어가 있지만, 그죠? 네,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도면이라고 하는 것은 설계 도면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와 약속이죠. 그 내가 없어도 그 도면만 가지고 조성이 되어질 수 있어야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도면이 없는 상황에서는 제가 거기에 붙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늘 상주하는 입장에서 작품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직접 부탁을 좀 해도 될까요? 그림 어떻게 설계. 설계를 그리실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제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그러면요. 지금 어떤 풍경 이런 부분들을 설계도를 그린다면 어떤 그림일지 네. 제가 한번 직접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그 왼쪽에 보시면은 지금 그 물과 위에 그 조경 공간이 옹벽으로 인해서 이렇게 그 구분이 돼 있잖아요. 네네. 네. 만일 구분을 짓지 않고 연결한다 그러면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 예. 생각이 있어요. 연결되어진다 그러면은 중간에 습지처럼 연결이 되어지는데 그 습지에 나구송이 물 안에 잠겨 있는 상태로 만들 수도 있지 않겠는가. 예. 그런 모습을 한번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상해서 만들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어떻게 과연 담길지 경계가 없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뭔가 딱 구분. 사실은 그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경계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을 그 사람이 살면서 살아가는 과정에서 여긴 도로다. 그리고 이 어떤 그 산이라든가 바다 혹은 강을 경계로 해서 여기는 뭐 누구네 땅이다, 여기는 뭐 어디다 하는 그런 식으로 경계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사실 자연은 경계가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저 구분 지어져 있는 저 옹벽과 사이사이를 그걸 조합해 조금 부숴보고 싶은 거죠. 조경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이디어가 떠오르시면 거의 이렇게 그림으로 구현을 해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선은 그 손으로 이제 그림이 그려진 것이
그 풍경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풍경을 그대로 재현해내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될 그러니까 것이죠. 이제 그런 겁니다. 설계 도면이 필요 없다는 거. 그렇죠. 그 3D 화면처럼 입체적으로 그려지는 거거든요. 이게 잠깐 보시면은 네네. 먼 데는 뭐 나무 숲이 있고 네. 그 앞으로 이제 나무가 한 그루씩 심어져 있고 이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잖아요. 예. 그 평면 도면이기보다는 입체적인 그런 그 도면이 되어진다고 네. 보는 거죠. 저희가 즉흥적으로 부탁을 드렸는데도 지금 거침없이 채워가고 계세요. 이제 습지를 자연 습지와 물과 함께 조화롭게. 네, 그 한강도 고수부지를 만들었다가 그걸 막 없애고 있는 정말 과정도 하죠. 예. 완성이 된 우선 거죠? 설명을 좀 그 부탁드릴게요. 완성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조금 그 급히 하느라고 좀 덜 완성되어지긴 했습니다만은 아, 정말 이 옹벽이 사라졌네요? 어떤 그 비스듬하게 해서 이런 곳이 습지가 되어져서 어떤 그 습지 식물들이 이렇게 자란다든가 습지 그 주변에 자라는 식물들로는 창포, 꽃창포, 꽃창포. 네, 그 부처꽃이라고 하는 것들도 부처. 그 꽃에 이렇게 그 물에 잠겨서 자랍니다. 이렇게 네, 그런 것들이 어허. 네, 같이 이렇게 어우러지면서 아까 이야기했던 나구송을 물 속에 심는 거죠. 근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요렇게 볼록볼록 나온 것이 숨쉬기 위해서 수면 밖으로 이렇게 나오게 뿌리들이. 뿌리들이 밑에 심기는 밑에 뿌리가 박혀 있는데 이것이 또 숨쉬기 위해서 위에 네네 또 이렇게 그렇습니다. 위로 쏟아가지고 아름다운 것은 자기답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나구송은 물 속에 심어져서 그런 뿌리들을 이렇게 드러냈을 적에 좀 더 그 자기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그게 같습니다. 또 아름다운 거고요. 좀 더 그 좋은 그림을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아닙니다. 충분히 급하게 이해가 하다 되고요. 보니까. 감사합니다. 여기를 또 저희가 준비한 게 있는데 이것은 이제 이시영 박사라고 네. 그 우리 국민의사라고 하시는 예, 분이 예. 계시죠. 그분이 세레토닌 빌리지라고 지금 계획을 하고 계세요. 이제 숲 속에다가 짓게 되는데 숲에를 가봤더니 숲에 그 물이 없어요. 먹을 물이 없는 건 아니라 계곡에 흐르는 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건물을 산 속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산 속에 집어넣고 그 건물과 건물 사이에 폭포가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폭포가 내려오고 앞에는 이제 그 호수가 만들어지는 것인데 이렇게 그 건물 스케치를 해서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건축하시는 분들이 이 안을 따르겠다.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생각날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가지고 설계에 지금 들어간 상태죠. 지금 진행 중인 네. 거네요. 다음 작품으로 고도원 명상센터를 네, 명상센터. 조경을 또 담당하셨는데 이건 또 특별한 사연이 있다고요. 회원분들의 성금으로 이루어졌다면서요? 근데 그 한 분 한 분의 그 벽돌값, 네. 뭐 벽돌 한 장 값씩 내서 이렇게 해서 부담스럽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그 코 묻은 돈부터 집안채 값까지 많은 분들이 참여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고도원 이사장님하고 몇 분들 같이 참여해서 심도 있게 상의도 하고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만은 그 중점을 둔 것은 뭐냐면 집이 여러 채가 들어가면은 똑같은 게 이렇게 쭉 줄 맞춰서 들어가잖아요. 네. 거기에 중점을 둔 것은 여기는 박 씨가 지은 집 옛날에 여기는 오 씨가 뭐 한 그 대가족이 살던 집 네. 그런 식으로 각각의 집들이 다 디자인이 다르게 만들어져 있죠. 어허. 이제 그런 것이 장점이지 않는가 그 싶습니다. 각각의 정원 안에 그 각각의 모든 조형물에 대해서 관여를 다 하신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집의 위치라든가 집의 디자인 그리고 어디에는 동선을 어떻게 하고 어디는 계단으로 올라가는가 그런 것들이 그것도 역시 스케치를 해가면서. 그렇습니다. 야. 근데 그 센터를 건립하는 과정에서 몸이 아프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어디가 안 좋으셨던 거예요? 암이었어요. 암이요? 예. 그것도 담도암 그러면은
그 췌장암만큼이나 좀 힘든 예. 것인데 네. 그 담도암에 걸린 상태에서 한 1년 넘게 계속 그 치료는 안 하고 그냥 이러다가 나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고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점점 악화되어져 갔죠. 얼굴은 뭐 눈하고 얼굴뿐만 아니라 몸 전체가 거의 노란색인 상태니까 온몸이 가렵고 밤에 잠을 못 자고 아주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여러 개월 지났었죠. 완치는 이제 그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네, 그 수술을 받기로 되어졌습니다만은 수술 받지는 않고. 수술을 안 받고요. 네네. 그럼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제가 만든 병이잖아요, 그게. 네. 어디에서 뭐 병균이 나한테 들어왔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고 나를 고치지 않고는 내가 고쳐질 수 없다는 생각을 한 거죠. 예. 그리고 저 자신이 자연의 일부이니까 네. 스스로 치유하려는 그런 힘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정수 감독님께서는 어떤 대상이든지 있는 그대로의 힘을 믿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 아이고, 바로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어느 그 부모가 아이들을 학교에 안 보냈을 적에 되는지 안 되는지 연습해 볼 부모는 없잖아요. 네. 없죠. 그러니까 확신이죠. 자연에 맡기면 되겠다는. 암이라고 하는 무서운 그런 병에 걸렸는데 수술을 안 받았을 때 사는지 죽는지 연습해 볼 사람도 없을 거예요. 뭐 생명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럼요. 예. 그것 역시도 자연이라고 하는 것에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행동에 옮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뭐 나무 한 그루 뭐 모든 게 그 자기 힘이 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예. 이런 가치관이 정원에도 담긴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대요. 네. 그 관리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정원을 만드는 게 목표다. 그러니까 자연 그대로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순환이 되고 움직여지는 그게 맞나요? 그런 생각들이? 지리산 속에는 누가 뭐 풀을 뽑아준다거나 그런 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스로 자연이니까 네. 스스로 그러한 그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한다는 거는 식물들 스스로 자리 잡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조경들은 관리를 해야지 돼요. 뭐 풀도 깎아줘야 되고 풀도 뽑아줘야 되고 잔디도 정리하고 나무 수형도 다듬고. 근데 여기 지금 나무 수형을 다듬은 수형들이 없잖아요. 예. 자연스러운 나무 그 자체죠. 예. 근데 그런 부분만 해도 우선 관리를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되죠. 그런 것을 여기서 찾아와서 관람을 하면서 보고 가시는 분들이 감독님의 그 뜻을 그대로 느끼고 가시면 참 좋을 텐데 아마 느끼고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들 좋아하시잖아요. 그럴 때는 기분이 어떠세요? 그 최고의 보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최고의 것 같습니다. 그 모든 이들이 아름답게 느끼고 요즘 뭐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만은 힐링이 되어지는 네. 그리고 마음이 그 좋아지고 즐거운 수다를 떨면서 다닐 수 있고 그런 것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거는 아주 그 최고의 보람이라 생각을 합니다. 네. 참 여러 가지 종류의 다양한 그 형태의 정원들이 가꿔져 있는데요. 보면은 한국 정원이라는 이제 테마도 있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한국 정원은 어떤 모습이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물음표가 그려지기도 하거든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한국 정원은? 그 외국 정원을 간단하게 두고 중국과 일본 네. 그리고 우리나라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려야지 그 한국 정원에 대한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그 굉장히 다듬죠. 다듬죠. 자연을 그 정원으로 갖고 들어와서 작게 만들어내는. 근데 작게 만들다가 더 작게 만들기 위해서 분재를 만들어 가지고 집 안으로 끌고 집 안으로. 들어오기까지 하잖아요. 근데 중국은 그보다 굉장히 커요. 그냥 바다를 만들다시피 호수가 거의 지평선이 보이는 스케일이 호수를 남다르죠. 네네. 그런 것이 이제 중국의 정원이고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소세원을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담양에 있는. 네. 그리고 그 유네스코에서 유산으로 정할 수 있을 듯 만한 그런 그 비원. 비유. 네. 그런 것이 우리 정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본의 그 정원을 만드는 사람들, 그들은 이제 조원이죠. 정원이 아니라 조원을 하시는 분들이 왔을 적에 안내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뭔가 한쪽에서 불만스러운 말을 하는 것 같아서 생각하는 분한테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것 같냐 그랬더니 여기는 정원을 만들어 놓은 게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세계 유산이냐 그런 말을 하는 거는 아주 바보 같은 짓이죠. 우리나라는 그대로 둔 듯, 그러니까 만지지 않은 듯 그렇게 하는 것이 최고의 그 깊이 있는 것이죠. 정원에 정자를 들이는 것이 아니라 지나다니다 보면은 정자가 저 산 위에 있고 그런 것들을 보자면 물 좋은 곳에 있고 네. 그러니까 그런 곳에 정자를 짓거나 하지 정자를 집안에다 넣어놔가지고서 그런 풍경을 만들지를 않아요. 인위적으로 만드는 게 아닌 그 거잖아요. 있는 것 자체를 거의 조금 손대가지고 안 된 것처럼 하는 거죠. 그런 그 자연을 함께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깊이 서려 있는 그런 정원을 우리나라 정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얘기를 듣다 보니까 감독님이 지금까지 얘기하신 감독님이 추구하시는 조경과 정원의 모습과 한국 정원의 특징이 일맥상통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 정원의 특징이죠. 조경에 대한 그 관심이 날로 이제 점점 더 높아져 가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지금 하신 말씀이 될 수 있으면 자연과 조화로워라. 자연처럼. 그 지금은 조경 공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예. 아파트도 지하로 주차장을 그렇습니다. 보내고, 네, 예. 그 나머지 나무를 심고 그렇듯이 그러한 그 장소, 그러한 부분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은 있죠. 그리고는 지금 서울이 아니라 이곳에서는 그럼 그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는 합니다만은 우리가 그 이산화탄소를 내놓으면은 그 얘네들이 먹고 숨을 쉬면서 먹고 산소를 내주면 우리가 또 그 산소를 먹고. 네,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좀 더 그 한 폭이라도 더 많은 그런 것들이 심어져서 하나의 산소 한 방울이라도 요만큼이라도 더 나오게끔 만드는 일들을 우리는 자꾸 해야지 된다고 해요. 뭐 저마다 높은 빌딩이지만은 그래도 요즘에는 상당히 조경을 많이 하고 관심 네네. 많으시잖아요. 정원도 꾸미고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이제 휴식도 취하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사무실 자체도 아예 그냥 공간을 만들어 놓고 맞아요. 예 그렇게 자연을 즐기면서 또 일들 하고 그러니까 참 보기 좋은데 이제 요즘에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주택도 마찬가지고 아파트에 사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뭐 그런 분들에게 또 특별히 좀 도움 말씀 주실 만한 우리 관심을 좀 가질 만한 말씀 좀 부탁합니다. 그 팁은 많이 있죠. 팁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것을 이렇게 전해드린다고 해도 안 하면 그만이잖아요. 네. 그렇죠. 실천에 옮기느냐 안 옮기느냐가 문제인데 제일 먼저 그 꽃들에 대해서 애정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애정과 관심을 가지면 그것을 들여놓기 시작을 하잖아요. 네. 그 들여놓기 시작하는 것 바로 그 화분을 좀 더 많이 집안에다 들여놓는 그런 일들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시작이지 이미 화분을 여러 개 들여다 놓고 집을 꾸미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잘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그게 아직 안 된 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 같아서 네. 꼭 애정을 먼저 가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냐. 애정을 가지고 말씀드리죠. 들여놔도 죽이는 경우도 되게 많고 저도 약간 몇 가지를 네. 어떻게 해야 잘 이렇게 유지하실 수 있을까요? 그 지나친 애정을 가진 경우가 꼭 그 화분을 죽이더라고요. 지나친 애정. 저는요 문제 하나 있는데 뭐 가지치기를 좀 해준다고 해서 했더니 그 다음 날로 뭐 며칠 있다가 죽어요? 예 실실 말라서 죽더라고요. 역시 지나친 애정인 건가요? 지나친 애정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도 너무 많이 줘서 죽는 경우가 많죠. 근데 기본적인 거는 그 화원에서 이야기한 뭐 일주일에 한 번, 뭐 그 보름에 한 번이라고 하는 것을 지키는 것이 좋고요. 예. 그리고 물을 주는 사람이 정해져 있어야지. 뭐 그 누가 줬는데 안 줬는 줄 알고 또 준다 맞아요. 그러면은 예. 서로 다 애정을 너무 많이 갖다 예. 보면 진짜 서로 그야말로 먹여서 죽이는 예. 그런 일이 많아요. 그야말로 2번 죽이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추억이 유행어네요. 우리 저 정정수 감독님이 만들고 싶은 정원 있지 않습니까? 네. 꿈의 정원? 네, 꿈의 정원이라면 어떤 것을 말씀할 수 있습니까? 한 100여만 평쯤 되는 곳에 네. 정말 그 한국스러운 구석구석이 그 누군가의 감동을 주기 위해서 그냥 어느 확 한눈에 보이는 것보다 깊이 있는 것들이 구석구석에 있는 그러한 정원이 만들어져서 외국에서 여행 오는 사람들이 꼭 한번 들렀다 가는 그런 정원을 만들고 싶습니다. 100만? 예, 이제 꿈의 정원인데. 그것이 꼭 혼자가 아니더라도 예. 몇 분들이 같이 협업이 된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죠. 그려집니까? 순천만의 3배가 넘는 거잖아요. 아니 그렇죠. 아니 예를 들어 어떤 자연 속에 이제 들어갔는데 거기서부터 서서히 깜짝 놀랄 만한 것이 하나씩 발견되는 거예요. 조금 인위적이긴 하되 자연과 확 어울려져 있는 그런 독특한 애들이 예를 들면 돌과 산이 잘 어우러져 있고 네. 식물이 함께 있는.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인위적이긴 한데 네. 그 인위적이지 않은 것 같은 그렇죠. 그게 느낌이죠. 중요한 거죠. 그게 이제 그 노자의 무의자연에 예. 해당되어지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래서 뭐 만졌으나 만지지 않은 것 같은 느낌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면은 굉장히 감동일 거라 생각을 해요. 그거 세계인에게 내놓을 수 있는 작품이 될 것 같아요. 네, 그것이 이제 우리 그 나라의 그 정원이 가지는 정신의 한 부분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100만 평이 어디? 그게 작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정말 조경 이외에도 뭔가 또 다른 꿈과 목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미술을 하는 사람들이 네. 조경하는 일에 좀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우리나라의 조경이 좀 더 아름다워지는 쪽으로 이렇게 발전성이 있지 않겠는가 네. 싶습니다. 어차피 제가 이 조경 쪽에 문 한쪽은 이렇게 열어놓은 것 같으니까 예. 관심 있는 미술인들이 이쪽으로 좀 줄을 같이 서서 학교에서부터 미리 좀 가르쳐야 좋겠네요. 가르치면 되겠네요. 그 제가 학교에 있을 적에는 예술조경과를 그 과를 개설을 해서 네. 예. 그 학생들을 지도했었죠. 예. 지금은 이제 한 3년 작업을 하고 후배 교수들이 지금 맡아서 하고 저는 지금 그러니까 그 학교에 있으면 실제적으로 이렇게 일하기는 많이 불편합니다. 그렇죠. 미래에 이제 많은 조경 감독으로서 꿈을 꾸고 있는 학도들이 네. 예 풍경화를 그대로 옮겨서 네네. 야 그 일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멋진 조언을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 네. 예 조경이 예술이 되고 또 예술이 자연이 되는 그런 무의자연의 그 정원 네. 이런 것을 앞으로도 끊임없이 추구해 나가시면서 큰 발전이 있길 기원하겠습니다. 너무나 감사스러운 말씀 아주 감사합니다. 그냥 아무도 관리하지 않아도 되는 정원을 만든다는 거. 네. 사실 생각해보면 관여하려고 하거든요. 있는 그대로로 돌아갈 수 있는 자연을 앞으로도 많이 만들어주시기를. 아이들 교육도 그렇고.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모든 것에 적용이 되는 말씀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네.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시는 일 많으신데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허참의 토크 엔조이는 또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기답지 않은 것들을 이렇게 만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조경을 하든 사람들의 어떤 그 만남에서든 자기다운 것,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한번 써봤습니다.